안녕하십니까. 복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중풍은 어떻게? 치매의 구분. 저번 시간에 중풍 치매의 종류, 치매의 특징적인 외형 및 외형, 행동 및 외형. 어딘가 바라보고 계시죠? 멍하게 한 곳을 바라본다. 치매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죠. 두개골이 심해지면 이제 위축이 된다. 왜냐면 안에서 내부의 그 뇌 조직이 위축이 되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풍의 종류였었죠. 뇌경색, 혈전이 천천히 진행된다. 색전은 급하게 혈전이 와서 구멍을 막아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뇌출혈은 뇌 조직의 출혈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안에서의 출혈. 아주 뭐 둘 다 특징적으로 빠르고 위험한 24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고, 여기는 막 3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출혈 증상들이죠. 들어가 볼까요? 뇌경색에는 어떻게 되죠?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뇌혈전과 뇌석전으로. 어차피 뇌혈관이 보시다시피 막히는 건 똑같은데, 이게 죽상으로, 즉 죽처럼 서서히 막혀가면서 위험해지느냐, 또는 심장이나 혈관의 파편에 의해서 형성된 혈전이 갑자기 와서 막느냐. 여기 보시면 별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뇌색전이라고 얘기했죠. 뇌출혈은 보시다시피 혈관이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두 종류가 있죠. 혈관이 약한 곳에서 고혈압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꽈리가 있어서 그게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뇌 조직 내에서의 출혈. 그 다음에 별표 하나죠. 보시다시피 지주막하의 출혈. 별 두 개죠. 이 별 하나는 둘 다 위험하다는 사인이고, 별 두 개는 아주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중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는 그런 미니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미국 심장 뇌졸중학회에서 말한 패스트 뇌졸중 조기 발견법. 얼굴이 어떻게 된다? 페이스, 비대칭으로 한쪽이 처지면서 마비가 온다. 팔도 같은 쪽이죠. 팔을 들기 어려워지면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발음이 꼬이죠. 왜냐면 혀도 그 두 쪽이니까 한쪽이 마비가 오면 혀가 꼬이겠죠. 그리고 이게 오게 되면 평균 4시간 반 안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패스트. 간단하면서도 각인이 되기 쉬운 줄임말이죠. 중풍은 어떻게? 한쪽 얼굴이, 한쪽 몸이. 자, 볼까요? 중풍의 특징, 뇌경색과, 즉 막히는 병과 뇌출혈, 터지는 병이 있다. 막히는 병에는 천천히 혈관이 좁아지면서 죽처럼 변하면서 혈전화되면서 막히느냐, 아니면 심장이나 혈관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에 의해서 생긴 혈전에 의해서 갑자기 막히느냐 차이죠. 당연히 진행 속도는 뇌혈전이 좀 늦고 뇌색전은 아주 빠르고요. 위험성은 낮고 뇌색전은 높고,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고 뇌색전은 갑자기 진행된다. 아시죠? 뇌출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뇌 내에서 터졌느냐, 아니면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과 연안막의 사이에 있는 지주막, 또 거미줄막이라고도 그러죠. 거기서 터졌느냐. 이거는 주로 혈관이 고혈압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찢어진 경우. 이거는 그 지주막이라고 해서 막과 막 사이에서 그 꽈리를 틀어있다 그게 터져서 대량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당연히 진행 속도는 둘 다 빠른데, 특히 지주막과 출혈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뇌실질 출혈은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수가 있지만, 지주막과 출혈은 정말 돌연사, 즉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빠를 수 있죠. 이 두 가지 뇌출혈의 특징에는 두통이 바닥을 깔고 있는데요. 특히 지주막하 출혈은 강력하게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벼락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벼락 치듯이 두통이 온다고, 그런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갈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죠. 뇌경색 중에서 돌연사할 수 있는 병증은 뭐라고 그랬죠? 뇌색전.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는데, 가장 위험한 중풍의 종류는 지주막하 출혈. 요게 두개골이죠. 그죠? 여기 이제 두피죠. 여기 지주막이고, 바로 닿아 있는 이 막을 경막. 그 다음에 뇌에 닿아 있는 요걸 연막. 그 사이에 있는 요 막을 지주막. 요 아래에 혈관과 그 뇌촉수액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동맥류. 우리 쉽게 말해서 꽈리라고 그러죠. 이게 터져버리면 여기에 많은 출혈이 되면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3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극히 위험한 중풍이죠. 치매로 넘어가 볼까요?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치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뇌가 쪼그라드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달리 혈관성 치매는 뇌실, 즉 뇌에 물이 차 있잖아요. 거기가 커지는 특징을 갖고, 뇌 위축은 알츠하이머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경도 인지장애, 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초기 치매 환자가 50%가 3년 안에 치매로 진단받는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 즉 기억력만 주로 떨어진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해지면 3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죠.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무려 80%가 5년 이내에 치매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3년 이내에 50%, 5년 이내에 80%. 그 지나면요 20%지만 이분들도 머지않아서. 우리가 치매를 얘기할 때 뇌가 점점 말라 들어간다 그러는데, 왜 말라 들어갈까요? 뇌세포는 우리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라고 그래서 요 전두, 축두 요 사이,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해마처럼
바다에 떠다니는 용같이 생긴 애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해마라고 있는데 거기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해마의 기억세포. 그래서 50세 정도가 되면 뇌세포의 그 전부가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냄새 맡는 세포도 역시 마지막까지. 또 기억나세요? 한 군데 더 있었죠? 어디죠? 얼굴세포. 그죠? 안면골세포. 여기도 역시 70세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뭐라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70%. 나머지는 혈관성 루이소체 치매가 각 40%씩, 전두, 축두엽 치매가 5에서 10%. 여기서 100%가 넘는 이유는 이건 백분율이 아니라 중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혈관성이, 알츠하이머와 루이소체가, 뭐 이런 식으로 루이소체 치매와 전두, 축두엽 치매가.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양상이 참 이렇게 단순한 증상 하나만 갖고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또 뭐 사후에 뭐 수술하고 나서 밝혀지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큰 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구분법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정리한 걸 볼까요? 치매, 알츠하이머, 원인은 아밀로이드 타우. 주로 증상은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생존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 혈관성 치매는 혈전이나 동맥류. 증상은 뭐 중풍 증상하고 똑같죠. 어떻게? 또 반신마비. 또 그다음에 뭐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많이 오겠죠. 6에서 7년. 루이소체 치매는 시누클레이.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굉장히 특징적이고 무서운 치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증상적인 특징은 인지 변동이, 인지 능력의 변동상이 심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갑자기 꼬꾸러졌다가 다시 좀 돌아온 듯하다 이렇게 막 오고 가는, 그러면서 나중에 기억 장애까지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루이소체 치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환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거울 속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서 있다. 저기 내 앞에 이렇게 생긴, 뭐 제가 본 경우에는 뭐냐, 저승사자라든지 무슨 어떤 자기가 좋아했던 죽은 강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생존 기간은 약 4년 정도, 3.72년 정도로 얘기하지만 평균적으로 4년이라고 말하는 게 좀 편하니까 이해하기가. 전두 축두엽 치매는 원인 물질은 타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충동적 언행, 말과 행동이 충동적으로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점잖았던 분이 뭐 입이 거칠어진다든지 뭐 쌍욕을 한다든지. 제가 만났던 환자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원장님 뼈를 갈아서 경찰서 밑에다 묻어버리겠다. 참 무섭죠. 이런 충동적인 언행이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평균적인 생존기간은 6에서 7년.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력이 먼저 저하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 루이소체 치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라고 그랬죠? 인지장애다. 변동성이 큰. 하나 더 있었죠? 뭐죠? 환시. 아주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긴, 모자는 이렇게 쓰고 또는 뭐 눈이 이렇게 생긴.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의 특징적인 그런 환각 증상을 얘기합니다. 전두 축두엽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은 뭐다? 견디기 어려운 충동적인 행동과 말이다. 요걸 잘합니다. 특히. 그래서 옆 사람들이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나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심한 쌍욕을 한다고 치면 견디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겪고 있는 그 부위 뇌의 특징적인 치매 증상이니까요. 치매 환자의 머리뼈에 나타나는 특별한 징후는 뭘까요? 뇌가 위축이 되면 두개골 중에서 가장 얇은 축두골이 위축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치매 환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생리적인 문제는 뭐죠? 뭐 우리가 겪는 문제들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변비, 요실금. 한 환자가 오셨는데 바지가 다 젖어서 들어오셨어요. 매번 오실 때마다. 물론 이제 한 5회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셨는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지가 다 젖고요. 신발이 다 젖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변비도 심하고요. 치매 보호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환자의 행동 문제. 생활 속에서 문제죠. 뭐 옷 입히는 거, 씻기는 거, 먹이는 거. 다 의욕이 없고 뭐 방향성이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싸야 되는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전혀 없으시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죠. 아이 키울 때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 챙기는 건 뭐 몇 배나 더 힘들죠. 그래서 요건 또 제가 치매 보호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행동 문제, 그 다음에 변비와 요실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간병부담. 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겪었던 환자분 말씀드렸었죠. 그냥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가지고 그냥 불판에다 불을 넣고 그냥 가스를 켜버리는 겁니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뭐 온 집안이 막 그냥 막 연기 나고 119 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밤을 그냥 같이 셉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되면 끝이자 낮이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되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고. 참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총 정리해볼까요? 중풍과 치매, 뇌경색과 뇌출혈, 막히는 것과 터지는 것. 막히는데 혈관이 좁아지면서 죽처럼 혈관이 변하면서 막혀 들어가느냐, 아니면 심장이나 혈관에 떨어져서 온 파편이 막히느냐. 진행 속도는 당연히 서서히 막히니까 늦겠죠. 여기는 갑자기 막히니까 빠르겠죠. 위험성은
뇌혈전이 당연히 낮고 뇌색전이 높습니다. 증상은 천천히. 그 다음에 뇌색전은 갑자기. 뇌출혈은 터지는 건데 어디서 터지냐 이거죠. 뇌 내에서 터지느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서 터지느냐. 뇌에서 터지면 뇌실질 출혈, 뇌 뼈와 뇌 조직 사이에서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 진행 속도는 둘 다 빠른데 지주막하 출혈이 훨씬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위험성은 당연히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여기는 3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특징적인 증상은 두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은 벼락 두통이라고 해서 강력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강력한 두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뇌출혈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죠. 치매로 넘어가 볼까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루이소체, 전두, 축도 치매. 원인 물질은 아밀로이드, 타우. 혈관성은 혈전과 혈전이 요거 주로겠죠. 그죠? 동맥류. 요것도 뭐 터졌을 때 얘기죠. 그죠? 이쪽에서 얘기 드렸었죠. 루이소체 치매는 시누클레인, 전두, 축도는 타우. 특징 알츠하이머는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즉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다 최근 기억부터 과거 기억까지 다 잊어버리고 버리는 과정. 그 와중에 다시 또 인지, 내가 누군지,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이 집에 사는지, 이게 어느 길인지 이걸 다 잃어버리는 인지 능력까지 사라지는 어마무시한 상태로 가죠. 혈관성 치매는 당연히 중풍에서 진행된 거니까 중풍 증상이 따라 있고요. 루이소체 치매는 요거의 반대죠. 인지 능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변연계라는 부분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뭘 했는지 어저께 뭐 했는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더 특징적인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환시, 환각을 본다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생긴 누군가가 서 있다 또는 동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전두 축두 여부는 절대 몰라볼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입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니까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언행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호자들이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고 그랬죠. 생존 기간은 알츠하이머 10년, 혈관성 6, 7년, 루이소체는 4년, 전두 축두는 6, 7년. 이 4년이 된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누클레인이라는 이 원인 물질이 아밀로이드 전구 물질인데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얘네 뭐 피질뿐만 아니라 또는 수질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우리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변연계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중풍 치매 예방 운동 2 했었죠. 목, 쇄골, 마사지. 첫 시간에는 목을 ROM이라고 해서 목의 관절 범위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체조를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목, 즉 이 목과 특히 쇄골. 왜 여기를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일로 지나가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관들이 있습니다. 뭐 혈관, 즉 경동맥 좌우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 뇌척수액이 청소가 돼서 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여기 쇄골 이 부분 있죠. 속 들어간 부분 여기가 관이 있습니다. 임파절들이 내려와서 여기 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있고 우측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전체 몸의 20%의 그 지방이라든지 뭐 기름 찌꺼기라든지 세균 찌꺼기라 이런 것들이 다 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80%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비율상 4대 1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임파절 또 임파관들은 이게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하시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내려와라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하수구는 좀 더 이렇게 조금 약간 힘을 줘서 회전을 좀 더 주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그다음에 경동맥과 경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요걸 흉쇄 유돌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 경정맥과 경동맥이 들어 있습니다. 정맥은 항상 좀 더 노출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정맥은 내려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약간 얕은 곳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동맥은 안쪽에 있으니까 심장에서 올라가니까 좀 더 깊이 잡고 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동시에 두 쪽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쪽을 눌렀을 때 머리로 간장이 동시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또 그다음에 혈류장애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한 번, 뭐 식후에 한 번, 점심도 저녁도 주무시기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대여섯 차례 정도.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1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중풍 치매 2강, 중풍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상입니다.